안녕하세요. 맘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도요, 어제 만났던 친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상담했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나 문제행동을 가지고 이제 저하고 만났던 친구예요. 오늘 만나는 이 친구는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친구고요, 9살 먹은 여자동생도 있더라고요. 이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동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러는데 요즘 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동생에 대한 애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런데 동생을 이야기하면서 슬픈 표정이요. 아빠가 동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한대요. 아휴, 이런 슬픈 일이? 예, 자, 오늘 이 친구 그림을 먼저 좀 보고요. 이 친구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을 먼저 좀 보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림 안에서 색채가 표현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색채를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색채 심리도 같이 조금 추가해서 이거 색 표현해 줄래? 라고 해가지고 제가 색채 심리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자, 이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노란 무늬 있는 빨간 집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조각구름이 있고 그 옆에 새가 날아가고요.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서 집과 나무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팔을 들어 올려서 그 공격에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표정도 슬프거나 화났거나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한테 해석하기 전에 이 그림의 특징적인 것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은 색깔을 칠했는데 사람만 색을 칠하지 않았고요. 창문도 색을 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뭘로 봐야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사람부터 좀 보면, 사람의 옷 색깔이나 얼굴 색깔이나 색을 칠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없음, 그 자신감 없음이 조금은 부정적인 나에 대한 인식,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도 색이 없어요. 본인이 상상, 공상 이런 거 참 많이 하는데, 막연한 공상과 상상을 가정 안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 문에 빨간 집이 정말 선명하게 또렷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색채 심리를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친구에게 색채 심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더 추가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해서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대상과 나의 정서를 색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색으로 표현이 됐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거, 자, 우선 먼저 같은 색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노란색인데 밑에 기쁨 정서도 노란색이에요. 오, 기쁨 정서와 어머니 이미지가 만났네요. 그리고 슬픔 정서, 분노 정서와 아버지 이미지가 만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은 나의 정서에서 슬픔과 분노라고 하는 정서에서 만나고 있네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노란 문에 빨간 집을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를 슬프게 하거나 분노케 하는 원인이고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색채 심리에서 확인이 됐는데, 저는 이 친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이 빨간 집에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어떤 원인이요? 아버지의 교육관,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걸 해석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 그림 한번 볼게요. 나무 수간을 보니까 가지까지 연결해서 나무 수간이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하게 나무 수간을 그려서 이 친구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좀 원치 않더라도 특별히 뭐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태도는 많이 안 보이겠구나. 그런 안 보였던 나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스스로 부족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게 짐작이 되졌는데, 여기 새 그림을 보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했어요. 너 참 자유롭고 싶구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봐 라고 얘기했더니 맞아요 하는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 친구 사실은 양보하거나 수용하거나 그런 자기 자신보다는 뭔가 거부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이건 아니에요 라고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나를 표현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이렇게 그림에 표현이 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이 친구가 보여주는 행동과 이 그림에서 드러내지고 있는 심리와 연결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색채 심리를 통해서 집그림의 이미지, 집그림을 왜 그런 색을 칠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찾아냈잖아요. 그죠? 아빠에 대한 감정, 엄마에 대한 감정이 집에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예,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예,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서 제가 살짝 아빠가 여동생을 더 예뻐해요 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버님의 양육 태도가 아들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대해야 되고 딸은 딸이니까 이렇게 대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젠더 감수성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게 조금 짐작이 되셨었고요. 교육관에 좀 변화를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부족하고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행동에도 자기를 쉽게 내던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거죠.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안 좋은 행동을, 문제 행동을 하는 데는 아버님의 영향이 많이 상당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성격적으로 뭔가 좀 자기를 막 주장하고 거부하고 막 반항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압적인 어떤 교육관, 강압적인 양육 태도 안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게 부족해져요. 그러면 자유를 갈망하기도 하거니와 이제 안 좋은 행동,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를 쉽게 맡깁니다. 예. 모든 문제 행동 뒤에 부모님이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에서는 아버님이 양육 태도를 조금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친구가 자기 가정을 색채 심리와 함께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했고요. 내일은 내일 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들하고 기분 좋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